윤석열은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이다 하고 지들 수석은 웃기고 있네 하고 그냥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대통령실 분위기가 진짜로 윤석열이가 국민한테 죄송한 마음이 담긴 분위기였다면 대통령실 수석이 처 앉아가지고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 뭐 기문에 보니까 뭐 웃기고 있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묻고 있더만 국회에서 애도기간 끝나면 웃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담을 나누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담을 오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할 때 만약에 사담을 주고받는 필담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면 그 위에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웃기고 있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질문을 하고 있던 의원이 강득구 의원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말은 강득구 의원한테 한 거 아니냐.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황상 너무 당연하게 마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 그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고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선생님 몰래 필담 해본 적 다들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국무위원으로 나와가지고 할 일입니까, 그게. 실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쪽지를 통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안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누가 필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인간들은 하나같이 거짓말부터 합니까? 그냥 미안하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낙서했는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근데 앞에서 윤석열이 이 새끼 그거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난리면입니다. 라고 했던 거를 김은혜가 본인이 이 사고를 치고 나니까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각종 패러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댓글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안 웃기고 있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김은혜가 정식으로 아주 정색하고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김은혜한테 시선이 쏠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상민이에요. 이상민 자체를 윤석열이 지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윤희근 선에서 자르지 않을까. 윤희근도 어쩌면 살릴 가능성이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용산 서장만 자르고 거기다 책임 탁 물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상민이 했던 짓들 보면은 뭐 그날 당일날도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이상민이 소요와 시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소요와 시위. 소요가 뭔 뜻인지 아니? 폭력 사태라는 뜻이잖아요. 소요는. 소요 사태 때문에 대통령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요가.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대부분 그 장관급들 인사들은 그 국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딱 극단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냥 반동분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신고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집회를 소요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요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소요 사태가 있었다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어야죠. 이태원과 관련 네, 없이. 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권력은 쥐었어요. 사실 대통령이나 장관 자리에 올라갈 때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책임감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이제 국가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바람이 불어도 내 책임 같은 거예요.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 근데 이놈들은 그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마인드가 야 니들이 이번에 사건의 책임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소요 사태니 어쩌네 저쩌네 막 무슨 뭐 음모론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걸 이름하여
망상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집권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트라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엘리트는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내가 우월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지금 엘리트 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윤석열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 우리 같이 훌륭한 장관들 봤어요 하는 게 그런 인식이잖아요. 예. 좀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 그게 망상적 인식이거든. 그 마인드 속에 어떻게 앉은 자리인데 내가 이상민 같이 훌륭한 장관을 어떻게 잘라? 이런 마인드가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상민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이상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고. 윤석열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데 윤석열은 그나마 선출직이라서 봐주는 거예요. 지금 저 8명의 대가리들.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한덕수 국무총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석열, 한동훈. 이게 참사 발적이에요. 이자들 중에 책임지는 자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지. 아마 이런 그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진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의 국민이 한 번에 희생되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참사라고 이름 붙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단 한 명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케이스는 처음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기억 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든 물게 될 겁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따지기 전에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정치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정무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 하나는 나서서 사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상민은 내가 너는 절대 이렇게 사퇴 안 하게 해줄게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이야기한 게 이상민의 당일 행적이 뭔가 수상하다.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윤석열과 이상민이 같이 술 마시고 있었다면 자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상민은 그 전부터 패밀리였다고요. 추가무기 후보라고. 이상민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장관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전문성도 없는 판사 출신이 행안부 장관에 따가니 앉아서 경찰국 신설 등의 경찰 장악을 했고 또 사법부와의 카르텔이. 왜냐면 이재명 유죄 내야 되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패밀리인데 이상민이 오죽했으면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을 한동훈과 이상민이 다툰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잘라. 이상민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못 자른다. 근데 지금 이상민은 윤석열 자체가 못 자른다에 물론 막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때 마지못해 자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때 늦는 것이고요. 누가 봐도 오른팔 정도의 측근을 잘라내야만. 근데 잘라내기엔 장관 재임 기간이 너무 짧은 측면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자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양이 존나 빠지긴 하지. 나중에 이제 이런 자들은 총선 때 공천되겠죠. 아우. 어쨌건 윤석열은 12구 참사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사과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관련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사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할 정도의 각오가 돼 있으면 그냥 기자회견 한번 열어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요? 이게 이제 그거랑 연관이 돼 있죠. 윤석열이 정색하고 사과를 하고 내 잘못이다고 인정을 하면 결국에 책임자 처벌, 책임자 사퇴 이런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 나 무교거든요. 아주 심각한 무교예요. 난 종교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그렇죠. 기불리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윤석열이 했던 사과라고 하는 게 추도사, 애도사를 빌어서 사과하는 거거든요.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사를 통해서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국민 정색하고 하는 사과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가 웃기고 있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희생자들과 유가족도 굉장히 당사자로서 피해받은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에서 상처받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있고 특히나 희생자 이야기 나중에 하겠지만 그 명단이 나오면은 156명 중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와 다 연결된 사람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를 발발하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애도 기간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해서 전부 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인 거잖아요. 예. 자,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모두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 정말로 윤희근도 짠 듯이 거부를 하고 있어. 최소한 윤희근 정도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희근은 이상민한테 면접해가지고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몫으로 경찰청장에 지명된 자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윤석열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근은 사실상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입으로 말할 때는 뭐 지금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향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태를 수습한다는 그 말 안에 이 사건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지금 특수본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 내부적으로 일어난 책임이 제일 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경찰청장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찰청장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어.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수사 당사자인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태를 진짜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사태부터 먼저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야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이자 책임자이자 혐의자가 딱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수사를 어떻게 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이보다 덜한 참사에도 심지어 국무총리 등이 물러나면서 전국 쇄신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태도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잘못이 있건 없건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태도인데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모두 다 나 사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예요. 한덕수가 윤석열이 그 참사 현장에 나타나갖고 뭐 뇌진탕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거 국회에서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했던 사실은 윤석열 전 혐의자예요. 실제로 보고 받았느냐? 보고를 받았으면 누구한테 지시했느냐? 대통령실이 지시한 거 말고요. 행안부 장관이야, 경찰청장이야. 그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이 한덕수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국회에서. 한덕수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뭐 지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가? 금치산자 같은 맞아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해. 어디서 보고를 받고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금치산자 나왔다, 금치산자. 야, 무서운 말이죠. 그 윤석열은 또 이제 정치적 책임에 선을 긋고 있긴 하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것도 역대급 발언입니다. 무한 책임이라고 이 양반아. 그럴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대통령 거면. 버거운 거야 지금 저자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임은 형사적으로 지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검찰스러운 말이다. 사실은 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거든. 나한테 책임 묻기 싫다는 표현이잖아요. 저거. 그러면서 하나 곁들여가지고 내 측근인 이상민이나 어렵게 모신 한덕수나 경찰국 신설에 찬성했던 윤희근이는 자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경찰서,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화살이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석회의에서 경찰에 대고 짜증을 내는 걸 봤어요. 왜 그렇게 초동 대처를 그렇게 미흡하게 반말까지 했냐. 합니다. 음. 그건 이거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동네에서 술 마시면서 동네 아저씨들이 왜 경찰이 그렇게 안 했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인데. 그게 경찰이 잘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결국에는 자기 책임인데 남의 이야기 하듯이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어떻게 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말은 검사의 언어고 검사의 생각이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에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윤석열이잖아요. 아니 그럼 종교행사 가면서 왜 죄송한 마음이라고 해? 그렇죠. 덜 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현대사회니까 가능한 이야기라고 이게. 옛날에는 참사의 책임자라는 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잖아요. 예. 윤석열이 안전을 강조했더라면 안 일어났을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요거를 책임을 물으려다 보니까 아주 좁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는 용산경찰서장 선에서 용산 소방서장 선에서 끌어내고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 납득하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승민이 그랬잖아요. 용산서의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냐. 희한하네요. 용산서장이 잘못이 있는 건 맞는데 용산서장은 윤석열 지키느라고. 그렇죠. 사실 거기에 올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거잖아. 용산서장 너 나 지키라고 했어 내가? 에? 너 지키라고 했어? 그거잖아요. 아니, 그 용산 서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태원이나 자기가 원래 관리하던 구역만 열심히 관리하고 안전하게 지켰으면 됐던 그 업무가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뚝 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산 서장 머릿속에 제1 우선순위 업무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 안전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러면 대통령 경호도 책임져야 되고 마약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 안전에 대해서 머릿속에 공간이 있겠습니까? 내가 용산서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 책임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예. 다 물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어쨌든 이상민 사퇴시켜야 되죠. 이상민은 파면돼야 되고요. 한덕수는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가 있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는 거죠. 책임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용산 서장을 뭐 대기발령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은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놓고 왜 이 사람들 안 잘라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서. 왜 국정조사 못해? 수사 중이라서. 이런 미친놈들. 이상민 한번 볼까요? 이상민 사퇴 여론이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65%. 그리고 실제로 이상민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번 사건의 키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도 이상민이 이번 그 12구 참사 때 이상민이 100이라면 윤석열은 46 정도. 완전 책임자라고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이 무슨 행안부 장관이 누군지 사실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참사 때 이상민이 하도 논란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분노와도 비슷한 수치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책임자가 적반하장했던 그 이상민의 막말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건 양아치급이에요. 판사 출신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래 장관 임용될 때도 정말로 논란이 많았었죠. 뭐 대우조선 파업 불법이다, 경찰 회의 쿠데타, 이상민 판사 때 과태료 상습 체납해서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었고, 이상민 자녀 역시 아빠 찬스로 인턴 3관왕 한 것, 이상민 사돈 제약사의 주식으로 차익을 본 것,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된 것, 이상민의 배우자는 숙박업소에서 번역비 2억 원을 급여로 받은 것 등등입니다. 중암고 4년 후에 자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안 자르다가 윤석열 다 망할 거예요. 국민적 여론 보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 소위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게 곤란한 질문 들어오는 거 싹 피하는 게 무슨 약식 기자회견입니까?
그 약식 기자회견 예도 기간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질문만 쏟아질 테니까. 근데 끝났어 지금. 오늘도 안 했죠. 약식 기자회견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많이 겁먹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훈이 됐든 한동훈은 좀 명분이 약하네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됐든 윤희근 청장이 됐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제 경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언론에 드러나는 게 그렇게 무서울 건 없거든요. 뭐가 그렇게 꺼리는 겁니까? 아직까지 국민들 여론이 많이 안 좋다는 것도 자기가 이제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저 출근길에 출근도장 찍으면은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사퇴합니까? 뭐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소통하겠다고 청와대를 기어 나와가지고 지 대선 공약도 아니었던 거 광화문 가겠다고 했던 거를 용산으로 기어오면서 소통이란 명분을 걸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소통을 안 해.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나 역대급으로 난 박근혜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이명박 마찬가지고. 이렇게 싫은 대통령 처음 봐요. 그 싫다는 게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싫어했던 그 감정의 차원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람 아닌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배척하는 감정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저 스스로가 너무 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싫어할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싫어하는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나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박근혜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저 모자란 사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내가 정확하게 규정한 적이 있어요. 모자란데 사악해요. 자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상당히 모자란데 사악해요. 그 사악함이 우리한테 또 들켜요 또. 그래놓고 자기는 나는 윤석열의 캐릭터는 거의 꽁대가리라고 봐요. 대가리만 숨기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할 줄 알지.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줄 알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윤석열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3천만 명은 됩니다. 대부분은 건강하니까요. 네. 건강한 사람은 다 윤석열보다는 나을 겁니다. 부끄러운 네. 줄은 몰라. 씨. 약식 회견을 내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일 목요일에 순방을 떠납니다. 예!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아마 그날 이후 다녀오고 나서부터나 하려고 하지 그 전까지는 계속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휘식 가온다고 하는 거 지휘식? 진짜 큰일입니다. 정말로. 또 지질 떨어지겠네. 뭐지? 어이 성렬이 형. 외국에 나가면 바이든이 당신 무시하는 거 안 느껴져? 진짜 바이든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정상들이 다 그렇게 보는 아니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안 느껴지냐고. 진짜. 우리는 화면으로 보니까 보이던데. 네. 아이고 털 떨어진 애가 뒤에 서 있는 거야. 눈도장 찍으려고. 기시다가 보면 윤석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 따라와서 만났던 애잖아요. 예. 아유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고 윤석열. 아유 쯧쯧쯧쯧쯧.